이번에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그 중에서 단군조선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역사시대의 전개와 고조선 이렇게 돼서 목차를 달았고요. 목차를 보시면 대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주민들이 일본 열도 진출한 것들, 중원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 이런 부분들도 다 언급이 돼 있죠. 고조선과 선사시대의 주요 연표해서 그 연표와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신화가 아니라 건국 사화라고 그 용어를 썼습니다. 사화죠. 신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이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고요. 역사시대의 전개와 고조선에서 그 내용들을 제가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내용들을 단군조선을 이해하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강역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죠. 고조선의 강역은 어디까지였나 궁금하죠. 고조선의 도읍지는 어디인가 궁금하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읽고 있으면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아마 강론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다룰 것이니까,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강론을 나중에 가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주장들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분포도를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산동반도 쪽에도 있죠. 그리고 고조선 시기의 중원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다룬 것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중원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 삼황오제에 대해서도 쭉 다뤘고요. 하상주 시대와 춘추전국 시대 이런 부분들도 다 다뤘습니다. 고조선 시대와 겹치는 이제 그런 왕조들입니다. 옆에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과 달랐던 해수면의 높이,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해수면 높이 이 부분도 우리 고대사를 연구에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조몬 시대, 이때 고조선인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융기문 토기와 옹관묘가 바로 이제 고조선인들이 넘어가서 만들어낸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야요이 시대에 대한 것, 고분 시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농경의 시작, 야요이 문화의 발상지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큐슈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일본 열도로 확산이 됐다. 그 핵심은 벼농사, 묘제, 고조선인 대거 이주하에 전파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미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열도의 청동기도 고조선 문화다 하는 내용. 고조선과 중원 국가들의 경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서기전 215년 진시황이 갈석산에 올라 비석을 세우다. 고조선의 서쪽 경계와 나나 갈석산 이런 내용들 얘기했고, 이 부분이 좀 더 중원에 가까운 그 주장을 하는 분이 바로 이기훈 박사죠. 그리고
요시노가리 유적에 대한 것들, 야요이 시대 유적, 고조선인들이 이주에 건설한 것으로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야요이 토기 세형동검 다 고조선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산맥과 평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사실로 이 지형이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기초 지식입니다. 태행산맥, 대흥할령산맥, 연산산맥, 그렇죠. 소흥할령, 음산산맥, 화북평원 다 알아야 됩니다. 서기전 4세기경 연나라 강역과 요동의 추정도로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역사 지리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연나라 장수 진계와 동호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적어놨고요. 이것도 또한 역사 지리와 함께 다시 언급해야 될 것입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여기에서도 너무도 많은 주장들이 있죠. 다 볼 것입니다. 일본, 중국에서 왜곡한 만리장성, 오늘날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동북공정입니다. 한반도에 수안 있죠. 이 수안 누굽니까? 이병도 박사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랍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그려놓는 것이죠. 기자조선과 의만조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죠. 기자조선에 대해서. 기자의만이 차지한 강역은 모두 단군조선의 서쪽 강역이었다. 단군조선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서쪽 강역이었다. 이것을 제야사학에서는 번조선 영역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은태사 기자묘, 하남성 상구시에 기자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SDB 상생방송에서 강의한 내용들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기자왈,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들으니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제야사학에서 다루겠습니다. 또한 상생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기자가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런 내용들, 기자 묘와 기자 독서에 대한 사진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남성 서화에 살면서 은든 생활을 했다. 단군세기 솔라 37년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기자 묘가 산동성 조현에 있다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은나라, 안양, 태원으로 옮겼다가 서화에 와서 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역사 지리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예들의 국내 성씨에 대해서도 또한 한가람연구소에서는 또 그 올려놓은 것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자의 후예이자 준왕 후예들의 국내 성씨, 태원선우씨, 청주환씨, 행주기씨 이렇게 해놨고요. 고대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폐수는 어느 강인가요? 역사지리입니다. 하북성이나 연영성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의만조선과 한해 전쟁 쭉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사군과 낙랑군에 대해서 낙랑군은 어디에 있었나에 대해서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미 많은 또 연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경제사회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손사상 얘기 나오죠. 최치원의 선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천문관 즉 오성취류현상, 제야사학에서 많이 주장하는 오성취류현상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중원 국가들과 교역하다 하면서 고조선이 사용한 명도전, 고유 문자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놨죠. 신지비사, 태백일사, 신지혁덕에게 글자를 만들게 했다. 고조선에서는 한자도 사용했다. 그런 내용들. 공무도화가 석경도 있었다. 채색토기와 도기암각화, 단유세문경, 옥기 질그릇, 청동제품, 방울거울. 그 다음에 1차 사료 그 시대 보기해서 후한서에 나오는 낙랑군의 위치 구절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후한서. 그 다음에 동산취 유적, 요녕성의 동산취 유적을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오성취루 현상 복원도도 올려놨습니다. 남해 양아리 석각 그림 문자도 실어놨고요. 공후 일본 나라 정창원 소장하는 그런 그 사진도 올려놨고요. 고조선 석경이라고 해서 적봉박물관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에도 채색토기, 흔히 그 채색토기는 우리 것과 연결을 잘 안 짓습니다만 고조선에 채색토기가 있었답니다. 고조선 도기도 저렇게 있고요. 고조선의 암각화도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내몽골 적봉박물관. 농경문 청동기 대전광역시에서 출토된 것 올려놨고요. 고조선 청동 삼족 제기 괴라는 것도 올려놨습니다. 네, 이상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그 교과서 중에서 극히 일부를 발췌해서 했고요. 이어서 또한 학자들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